자, 스포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좋아하고 또 기다리는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 좋아하는 거 맞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단원 입체도형과 갑불과 갑기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래라면은 3단원인 소수의 나눗셈이 들어가야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소수의 나눗셈 부분은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친구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6단원인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단원을 먼저 하고 다시 계약하고 나면 3단원을 나가기로 했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요, 친구들이 뭐를 해야 될까? 오늘 선생님이 교과서 116쪽과 117쪽을 할 거고요. 친구들이 공부 끝나고 나면 수학 익힘책 77쪽 해결해서 선생님께 동사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단원 전체의 공부할 문제예요. 공부할 문제를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될까요? 자, 둘레의 길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직사각형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있는데 7cm, 세로가 4cm라고 본다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7 더하기 4 더하기 여기도 7이 되겠죠. 그래서 7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해서 22cm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서리 두 개 마주보고 있는 모서리끼리는 길이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도 했어요. 공식이 아니라 7 더하기 4 한 다음 곱하기 2 해서 22라고 구하기도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 더한 다음 곱하기 2 하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위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단위 넓이는 단위가 되는 넓이라는 거죠.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 해서요, 1제곱cm, 이 넓이는 1제곱cm가 되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단위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구했던 이 가로가 4,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을 보면요. 가로를 보면은 7개, 1, 2, 3 이렇게 자를게요. 1, 2, 3, 4, 5, 6, 7 세로는 4개. 그러면 다시 넓이 부분만 다시 얘기할게요. 단위 넓이 아까 얘기했어요. 단위 넓이는 가로와 세로가 1cm씩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1제곱cm라고 부르죠. 그래서 친구들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로가 7,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단위 넓이인
단위 넓이에 해당하는 이 한 칸이 몇 개 있는지 보라는 거죠. 될까요? 얘가 1cm, 1cm 될 거니까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8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 다음 7개씩 4줄이 있으니까요. 그치? 곱하기로 하면 7 곱하기 4 해서 28cm. 여기서 잘라면 되겠지? 4, 7, 28에서 28제곱센티미터라고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래서 나온 식이 뭐였냐면요. 가로의 길이 7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교과서 117쪽에 있는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할 때요. 가로가 1cm이고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단위 넓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단위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 쓰고 읽을 때는 1제곱센치, 센치가 아니고 센티,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일은 이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에서 친구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로가 3cm, 세로가 2cm라고 해봅시다. 그럼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살펴보니까요. 단위 넓이가 몇 개 들어가나요? 6개. 가로에 옆으로 하나, 둘, 세 개, 아래로 3배씩 2번.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2 해서 6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아까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6쪽과 117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니까요. 여기는 어디냐면 땡땡 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오리온 제과, 오리온, 롯데, 혜태 이런 것처럼 과자를 만들어 파는 회사인가 보네요. 두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테이블 1, 테이블 2.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자가 이 상자에도 담기고 이 상자에도 똑같이 담아지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같은 양을 담는 상자라도 모양에 따라 포장지를 적게 쓸 수 있겠구나 했어요. 포장지를 적게 쓴다. 왜 포장지를 적게 써야 될까요? 포장지를 적게 쓰면 이 포장지의 부피가 작겠죠. 부피가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한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과자의 수가 많아지겠지. 만약에 소포장하는 건 이거겠지만은 큰 상자에 또 한 번 더 넣잖아요. 이동할 때 물류비도, 그러니까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적은 부피에 많은 양을 넣고 싶어 해요. 그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양을 담는 상자라도 포장지를 적게 쓰는, 부피가 적게 나가는 상자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자가 있는데요. 사각기둥,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얘는 뭐죠? 사각기둥, 얘는 오각기둥, 얘는 육각기둥, 원기둥, 사각기둥이죠. 이런 사각기둥, 원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중에서
회의할 때 두고 생각하는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사각기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각기둥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둥근 면이 있거나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꽉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고 빈 공간이 생기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상자 모양을 선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택배 상자, 그다음 과자 상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죠. 왜냐면 모든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쌓아 올리기가 편해요. 이런 걸 적재가 용이하다라고 해요. 적재. 가수 적재 말고요. 선생님도 가수 적재를 좋아하는데요. 적재 이름 할 때는 이 적재가 맞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쌓아 올리기가 쉽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 직육면체 모양을 선호합니다.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신제품은 어떤 상자에 담으면 좋을지 회의를 하는데요. 또 회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포장지가 덜 들게 해달라.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상자 모양 중에 포장지가 같은 양을 담을 수 있다라면 최대한 포장지가 덜 드는 상자를 선호하겠다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양을 담는다. 담는 양은 우리가 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건이 차지하는 것을 부피라고 해요. 부피에 대해서 아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포장지가 싸는 부분. 싸지는 이 부분을 다 뭐라고 하냐면 겉넓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부피와 겉넓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같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자, 선생님하고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들은 수학 익힘책 77쪽을 먼저 풀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체크해서 배운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시간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보는 단원으로 차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시간에 만나요. 안녕.